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강 기업 분석 평가제 오신 CEO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드디어 오늘 강의까지 들으시면 반환점을 돌게 되실 텐데요. 사실 이 기업 분석부터가 본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압도적인 경영자로 거듭나시고 레벨업 하시는데 이 기업 분석부터가 이제 본 게임이다. 이렇게 여러분께 좀 강조드릴 수 있겠고요. 기업 분석을 잘하는 경영자가 자본 배분을 할 때도 훨씬 더 지혜롭게 잘 할 수 있고, 여러분이 금융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실 때도 워렌 버핏처럼 뛰어난 투자 수익률도 올리실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사업부를 인수하거나 혹은 내 기업을 팔 때 좋은 가치를 잘 측정해서 여러분께서 자본 배분을 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일단 기업 분석을 왜 해야 되냐? 우리가 기업이 작든 크든 세 가지의 핵심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자본 배분을 할 때 기업을 인수하거나 사업부를 인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제대로 된 가격에 구매를 해야겠죠. 너무 비싸게 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적정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에비타와 ROE라는 지표를 활용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사 가치를 제고해요. 여러분의 기업을 또 엑시트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내가 내 기업의 가치를 올리려면 어떤 재무적인 지표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오늘 기업 분석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배우실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7강에서 다룰 금융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데 이 기업 분석하는 방식이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혹은 적정가에 주식을 매입할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제 투자 쪽에서는 기업의 가치를 우리가 분석하려면은 기본적 분석이라고 우리가 하는데요. 펀더멘탈 분석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를 우리가 검토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사업보고서를 분석하는 겁니다. 이 사업보고서는 다트라는 사이트를 우리가 활용을 할 거예요. 다음으로 재무성장성도 확인을 해야겠죠. 이 회사가 돈을 제대로 지금 꾸준히 잘 벌어 나가고 있느냐, 영업이익률은 어떤지, 또 아까 말씀드린 에비타랑 ROE 정도의 그 지표는 어떤지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다트를 활용을 할 겁니다. 다트에 사실상 이 기본적 분석을 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슈 분석도 중요해요. 이 이슈 분석에는 금리 사이클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금리 사이클에 따라서 이슈가 달라지겠죠, 기업에. 그래서 산업 트렌드라던가 이 규제라던가 이 회사에 관련된 기업 뉴스도 우리가 검토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은 이 1번과 2번만 다뤄볼 겁니다. 3번, 이 최근 산업 트렌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산업 분석을 다룰 때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1번, 2번만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통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다트라는 전자공시 사이트를 우리가 좀 활용을 해볼 거예요. 아마 평생에 여러분이 사이트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경영자라면 이 사이트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다양한 기업들을 여러분이 분석하고 사업 보고서만 읽어봐도 웬만한 경영자들보다 압도적인 지식을 쌓을 수가 있어요. 예, 정말 지식의 원천이고 보고거든요. 이 다트라는 사이트가. 우리나라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이라면 무조건 재무제표를 다 올려야 됩니다. 상장사라면 사업보고서를 보고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의 사업보고서를 여러분이 검토만 해보셔도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그 산업의 리딩 기업, 1등 기업의 사업보고서만 읽어봐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내 기업을 이끌어야만 하는지 여러분이 힌트를 얻으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전자공시 시스템을 같이 한번 활용해 볼 건데요. 간단하게 검색창에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치면 이 다트 창이 딱 뜹니다. 그래서 이 다트에 들어오시면은 여러분이 궁금한 기업들을 검색만 하면 다양하게 검토를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삼성전자, 우리나라 1등 기업이죠. 삼성전자를 한번 검색을 해서 삼성전자에 관련해서 분석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걸 누르셔도 되고 검색 이렇게 하면은 뭐 엄청 많은 게 이렇게 떠 있습니다. 공시에 관련된 보고서가 많이 떠 있는데 이거를 일일이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이거 뭐 임원 주주 특정 증권들 소유사항 보고서 이런 게 엄청 많아요. 임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일일이 손으로 찾으려고 그러면은 지금 10페이지 넘어가 똑같은 거 계속 나오죠. 예, 이걸 제가 보니까 한 50페이지 가야 끝나더라고.
여전히 계속 나오죠. 56페이지 가니까 끝나네요. 56페이지. 이런 거. 이거 이제 뭐냐면, 임원들이 주식을 사고 팔 때, 이렇게 이제 보고를 또 하게 돼 있어요. 뭐, 임원들이 엄청 많나 봐요. 그래가지고 계속 다양한 이름이 나오면서 주식 상황이 달라졌다를 계속 이제 보고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음에는 뭐, 이런 것들 나오죠.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사항 보고서, 뭐, 자기 주식 처분 결과 보고서, 이런 것들이 나오죠. 다양한 보고서들을 이렇게 검색이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까 1번, 2번, 재무상태표나 이 회사의 사업을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여기 있는 정기공시 있죠? 이 정기공시를 체크를 딱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검색을 누르시면 이렇게 네 가지만 나와요. 원래는 더 많이 나옵니다. 제가 1년으로 해놔서 그런데 뭐 5년, 10년으로 하면 더 과거의 것들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1년 거 보통은 이제 분기 보고서가 있고 사업 보고서가 있고 반기 보고서가 있는데요.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는 좀 헷갈릴 수 있어서 2025년도가 지났음에도 아직은 이제 사업 보고서가 안 나온 상황이라 아마 3월 정도에 나올 겁니다. 보통 다음 년도 3월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2024년도 사업 보고서를 보고 저희가 한번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업보고서를 가져와 봤고요. 자, 여러분 사업보고서를 보시면 이제 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쵸?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과 제가 이 삼성전자라는 우리나라 1등 기업의 사업을 한번 낱낱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 대표이사 등의 확인, 여기가 이제 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냐, 회사의 계획부터 들어가 보면은 뭐 정식 명칭, 설립 일자, 뭐 1969년에 설립이 됐네요. 예, 알고 계셨나요? 삼성전자 공업주식회사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본사가 수원에 있어요. 예, 여러분 저기 삼성동에 있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본사는 수원에 있다고 이렇게 공시를 또 해놨네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새롭게 또 알아갈 수 있죠. 주요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냐? 이 DX라는 사업부가 있고 DS라는 또 사업부가 있고 SDC라는 사업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만, 이제 음향기기인데 총 한 4개 정도 사업을 지금 영위하고 있다고 간단하게 여기서 좀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DX가 뭘 파는 사업인지 뭐 이런 거 전자제품이죠. 그리고 DS는 뭐 하는 건지, D램 뭐 이런 거 보니까 DS는 반도체를 판매하는 그런 사업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SDC는 패널, 쉽게 말하면 스크린 판매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오고, 마지막으로 하만은 이제 하만카돈이라고 해서 예전에 그 음향기기가 굉장히 유명한 회사잖아요. 이 하만카돈이라는 회사가 여기를 인수하면서 이제 따로 이런 식으로 디지털 콕핏 카우디오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차량에 들어가는 음향 시스템 이런 것들도 판매한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나요? 삼성전자 하면은 여러분 대부분 뭐 전자제품 뭐 많이 아시는 분은 반도체만 아시고 계실 텐데, 사실은 뭐 올 LED 패널 같이 스크린도 판매하는 회사고, 하만처럼 자동차에 들어가는 음향 시스템도 판매하는 회사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사의 개요에 들어가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그 사업 보고서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게, 다른 기업들의 사업 보고서보다 훨씬 더 친절하고요. 본인들의 사업을 너무 깔끔하게 잘 설명을 해놨어요. 이해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 사업 보고서는 정말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영자라고 하신다면 우리나라의 1등 기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좀 잘 알아두면 좋겠죠. 또 여러분의 사업을 운영하시는데 벤치마킹을 좀 할 수 있는 거. 벤치마킹이 뭐냐면 좀 따라해볼 만한 어떤 제도라던가 뭐 자본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또 여러분이 멋진 상장사를 키워내실 수도 있잖아요. 그때 삼성전자처럼 멋진 사업 보고서를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결 대상 종속회사, 종속회사 자회사가 몇 개나 있냐, 여러 개를 공시해주고 있는데 무려 228개사가 있답니다. 2024년 말에. 그러니까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228개고 실질적으로 자회사격인 회사들이 142개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228개나 되는 회사들의 재무지표를 다 수집해가지고 취합해가지고 이 삼성전자에 그거를 다 녹여내야 되는데 얼마나 이 재무팀이 고생을 많이 하겠어요. 꼭 좀 여러분 시간 되신다면 이렇게 삼성전자 같이 귀한 회사들의 사업보고서는 정말 힘들게 이런 보고서를 만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꼭 한번 이렇게 좀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신용평가는 뭐 A2
정도라고 하네요. AA2. 뭐 정확히는 저도 모르겠지만 뭐 A 등급이니까 좋은 거겠죠.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네, 뭐 요렇게 또 나와 있네요. 채권에 대해서. 네, 아주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신용도죠. 쉽게 말하면 신용도. 이 회사 신용도가 어떻게 되냐? 회사의 영역, 뭐 이런 거. 예, 경영진의 주요한 변동. 요즘 이제 경영진들이 특히 이제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고동진 이분 저 국회의원이시잖아요. 아시죠? 강남구 쪽에 국회의원이신데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이지만 이때는 사내이사 대표이사로 재직을 하셨었죠. 2021년도에. 재밌죠?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지금. 네. 와. 그러니까 대표이사들이나 이사들 어떤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지도 자세하게 나와요. 최대 주주는 삼성생명보험이라고 써있네요. 예, 이거 알고 계셨나요?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가 삼성생명보험이래요. 이재용 회장님이 아니고. 너무 웃기죠? 네, 하여튼 이런 것들. 예. 회사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여러분이 많이 알아보실 수가 있고요. 왜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냐 여러분 그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물론 빠르게 시간 없는 분들은 사업의 내용 바로 들어가고 재무에 관련해서 바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스킵하셔도 돼요. 이 부분을. 그런데 사업 보고서가 대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여러분에게 좀 꼼꼼히 보여드리려고 저도 일부러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자본금 같은 경우도 변동이 있냐 없냐 이런 내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얘기를 하고요. 우선주는 의결권은 없지만 배당을 조금 더 주는, 그리고 이 회사가 혹시나 망하게 되면은 이 우선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돈부터 먼저 상환을 해줍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주식의 총수는 뭐 이렇다고 합니다. 네,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200억 주네요. 와, 진짜 현재까지 발행된 주식이 77억 주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발행이 됐네요. 근데 여전히 발행할 양이 많이 남아있네요. 200억 주가 이제 원래 발행하기를 한 주주총회 결의겠죠, 이게. 그리고 이게 좀 재밌는 내용도 이런 거, 소각한 바 있다. 소각을 열심히 하고 있다. 주식수를 줄이면 우리 그 경제 상식 시간에 배웠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주식수를 소각을 하면은 공급이 줄어들다 보니까 어떻게 주식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즉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 주식이 많이 풀릴수록 당연히 좋지 않겠죠. 공급을 줄여서 소각을 통해서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을 줄여서 주식의 가치를 올린다.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어찌 보면 재무공학적인 방법인데요. 이런 것들을 좀 꾸준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재무제표만 뭐 보는 데다라고 알고 계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기업에 관련된 그 속살, 맨살을 여러분께서 이 사업보고서 통해서 하나하나 좀 확인하실 수가 있다. 뭐 정관에 관한 상황, 혹시 정관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고요. 사업 목적은 뭐 엄청나네요. 29개가 지금 신고되어 있어요. 사업이. 교육도 하고, 야, 운동 경기 및 기타 관련해서 뭐 스폰서십이겠죠. 재밌죠? 이런 것들의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라는 회사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정말 기업 분석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바로 사업의 개요입니다. 도대체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아까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총 4개의 사업부가 있었죠. 그러니까 DX 부분은 전자제품 판매하는 회사예요. 예. 전자제품 판매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것들 판매를 한다. 이런 간단한 내용이고요. 뭐 지역별로, 뭐 글로벌 회사니까 어떤 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재밌죠? 삼성전자는 진짜 우리나라 1등 기업답게 너무 모든 기업들이 좀 참고할 만한 사업보고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 제품 매출, 이제부터 이제 숫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압도적인 경영성과를 내는 경영자가 되려면 이 숫자에 굉장히 익숙해지셔야 되거든요. 숫자. 그래서 뭐 매출액이라는 거, 이런 숫자 같은 거 나오면 조금 뭐랄까 멀미가 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이 숫자들도 한 번에 빨리빨리 파악하고 읽을 수 있는 훈련을 사업보고서 보시면서 하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2024년 동안에 매출액이 얼마 정도 났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고요. 보시면은 이 단위가 억원이래요. 억원. 그러면 DX 부분, 전자제품 팔아가지고 너희들 얼마 벌었니? 라고 봤더니 얼마예요? 174.8조를 이 전자제품 판매 분야에서만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들였고요. 전체 매출에서 58.1%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DS 부분, 반도체 판매, 메모리 반도체 요즘 굉장히 핫하죠. HBM 같은 경우도 이 DS 부분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얼마냐?
111조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전체 매출에는 36.9%이고요. 그리고 OLED 패널 팔아가 29조의 수익을 올렸고, 마지막으로 하만카돈 이제 음향 관련된 사업을 했더니 얼마나 벌었냐? 무려 14조나 돈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 총 매출액은 약 300조, 300.8조 정도, 300조 8,709억이라는 엄청난 매출을 올렸다고 하네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질문. 이 주요 제품 매출을 봤을 때 삼성전자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부는 어떤 사업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다 맞히셨겠죠? 정답. 바로 이 DX 부분이에요. 삼성전자의 주요 매출원은 전자제품을 판매해서 일으키는 매출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뉴스 기사들을 보면 특히나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붐을 타고 있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가 마치 뭐 메모리 팔고 있는 반도체 기업이다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반도체도 36.9%나 약 37% 정도 되는 매출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중요한 사업부인 건 맞는데, 사실상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돈을 잘 벌고 앞으로 순항을 하려면 반도체보다도 뭐가 많이 팔려야 되냐? 바로 전자제품 쪽 분야가 훨씬 더 많이 팔려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업 보고서를 보지 않는 분들은 삼성전자 그냥 반도체 기업이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요 사업부 중 하나지 진짜 주요 본업은 사실은 삼성전자 이름 네이밍 그대로 전자제품을 파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그 DCG에 이 자본 배분 훈련을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여전히 반도체가 중요한 회사다, 중요하긴 하지만 반도체 회사다라고 착각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재료 생산 설비 들어가면은 이런 것들 있죠. 주요 매입처, 실질적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협력사들 이름까지 다 가르쳐 줍니다. 어떤 제품을 사고 있는 것까지 비중이랑, 그러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웬만하면 잘 안 만들어 주거든요. LG전자만 들어가 봐도 이렇게 친절하게 안 해놔요.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 변동 추이 같은 것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물론 이제 전자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그런 기업의 CEO이실 확률은 낮지만 어때요? 이 생산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 뭐 원재료 가격 같은 거 이런 것들 어찌 보면 삼성전자 리딩 기업의 속살의 내부 정보들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학습하고 여러분이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것과 또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참고를 하는 것과 맨땅에 혼자 헤딩하고 혼자 조사 막 돈 엄청 써가면서 여러분이 직접 정보 수집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라는 거죠. 이게 다 무료인데. 매출 및 수주 상황을 보면은 아까 이제 내왔던 그 표가 다시 한번 나오고요. 매출이 300조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2023년 대비해서 무려 16.2%가 증가했대요. 엄청난 성장이죠. 이런 메가 컴퍼니가 매출이 16%나 상승을 한 거예요. 네, 엄청난 성장이고 엄청난 지금 호황을 누렸다. 202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고요. 그 중에 특별히 전년 대비 DX 부분은 약 3%밖에 증가하지 않았지만 반도체 부분이 무려 67%, 약 67%가 증가했어요. 요러니까 이제 반도체 회사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DX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SDC 이거 스크린 판매하는 곳은 오히려 감소하기도 하고 이 하만카드 음향 사업도 좀 좋지 않네요. 결국에는 반도체 부분이 캐리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분 좀 확인이 가능하시고 주요 제품별 매출 실적도 나와요. DX 부분, 즉 전자제품 쪽에서는 스마트폰이 가장 많이 팔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는 어디에 달려있다? 스마트폰을 많이 팔면 팔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이 팔리는 게 메모리칩, 즉 반도체죠. 이 메모리칩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역시 삼성전자 가치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역별로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시고 판매 경로까지 정말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유통 채널을 개발할 거야, 대표로서. 그러면 이런 거 보시면 돼요. 해외에 내 유통 채널을 개발할 건데 삼성전자가 이런 식으로 유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네? 나도 이렇게 한번 비슷하게 좀 짜봐야겠다. 그림을 그려봐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업 보고서만 보면
요런 엄청난 어떤 지식들과 지혜들을 여러분 다 무료로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업보고서가 정말 보고 중에 보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판매 전략까지 나와 있어요.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한 시장 우위 강화, 뭐 브랜드 제품 서비스를 통해 고객 차별화된 가치 제공. 그것도 서비스 때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뭐 위험 관리, 내가 사업을 할 때 이 삼성전자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자세히 나옵니다. 환율 변동 같은 거, 이런 거. 네, 여러분이 삼성전자처럼 뭔가 전자제품 파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 삼성전자랑 똑같이 이런 위험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위험 관리를 하고 있는지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환율이 오르면은 얼마나 매출에 타격이 가는지까지 다 나옵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사업보고서가 이렇게까지 자세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삼성전자 사업보고서 보시면서 나도 정말 언젠가 저런 멋진 사업보고서를 작성을 해야겠다. 실제로 여러분이 상장되지 않은 작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이런 사업보고서를 만들면서도 여러분 기업에 관련해서 많이 배우실 수도 있고, 나중에 여러분이 뭐 투자를 받는다던가 엑시트를 하실 때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 회사가 정말 준비가 잘 된 회사구나. 무려 삼성전자를 참고해서 만드시는 거니까. 뭐 금융부채 이런 것도 나오고요. 자본 위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뭐 너무 어려운 내용까지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옵션 상품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워낙 글로벌 기업이고 환율 관련해서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런 옵션 상품 같은 것도 운영을 하는 겁니다. 주요 계약 같은 것도 나와요. 와, 구글하고 어떤 계약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 야, 진짜 이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고 연구개발 비용이 무려 35조랍니다. 진짜 연구개발 비용이 35조를 쏟아부었대요. 1년 만에. 그쵸? 정말 대단합니다. 야,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연구소를 이런 식으로 디자인했다라는 것도 좀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너무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연구개발 실적도 정말 투명하게 다 이렇게 개방을 해놨죠. 그리고 이 사업의 내용에서 이제 제가 제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 이게 이제 산업 분석 다음 시간에 할 때도 이게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기타 참고사항 있잖아요. 이 사업의 내용 들어가서 막 사실 뭐 글도 많고 이게 숫자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7번 기타 정도는 안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넘기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7번에 진짜 좋은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적재산권 관련 뭐 이런 내용도 있긴 하지만 규제사항 이런 거, 제품 환경 준수, 뭐 요즘 ESG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삼성전자가 비싼 돈 주고 다 분석을 해놨어요. 지금 이 전자제품 관련해서 어떤 규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사업자 환경관리 준수 이런 것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자제품 파는 회사라고 한다면, 그런 제조업을 하려고 하신다면 이런 거 보면서 대응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하이라이트가 요거예요. 사업부문별 현황. 앞으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부의 전망이 어떤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 기타 참고사항만 여러분 읽어보셔도 사실상 전자제품 산업에 관련된 웬만한 지식을 다 공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 글이 많다 그러면 요것만 싹 긁어가지고 AI한테 부탁하셔도 돼요. 얼마나 양질의 정보를 넣어놨겠습니까? 여기가 이제 1등 기업이잖아요. 글로벌 기업이고. 여러분이 굳이 비싼 돈 주고 이런 조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리딩 기업들이 다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TV가 지금 어떻게 사업이 발전이 돼가고 있는지, 지금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있냐. 자, 보세요. 과거 50에서 65인치가 주력이었는데 요즘에는 어떻대요? 115인치급 초대형 제품이 성장을 이끌어갈 거 전망된다. 그럼 여러분이 전자제품 TV 파는 회사야. 그럼 뭐 해야 돼? 대형 제품을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트렌드가 되는 거죠. 부가가치가 높은 거죠. 이게 이제 마진도 많이 남고. 그리고 화질도 이제 4K를 넘어서 8K까지 화질을 제품 시장에 열어가고 있다. 이제 프리미엄 시장이겠죠. 이렇게 지금 트렌드가 옮겨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TV 산업에 관련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리고 AI 반도체도 이제 TV에 장착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것도 하나의 트렌드죠. 이 뒤에도 쭉 보시면 여러분, 이 삼성전자가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본인들이 열심히 조사한 내용들을 무료로 다 풀어놨어요. 기업 분석할 때 이 사업보고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다 내용 읽기 어려우시면 그냥 이거 다운로드 하면 다운로드가 되거든요.
예, 이 전체 글이 다 다운로드 됩니다.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AI에 넣어서 이거 요약해줘라고 해서 그렇게라도 한번 여러분 꼭 한번 예,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다. 요런 것들이 선행돼야 다음 시간에 배울 저희가 산업분석도 가능한 거예요. 산업분석은 기업분석보다 더 양이 많고 더 많은 것들을 하셔야 돼요. 다양한 기업들을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럴 때 포기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여러분이 하나씩 해봐고. 그리고 연결 재무상태표, 이제 요약 재무상태표가 있는데, 요약 재무상태표는 말 그대로 네, 간단하게 요약을 해준 거예요. 원래 재무제표가 요 5가지거든요. 재무상태,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5개예요. 근데 그거를 요약 재무, 연결 재무 정보로 이렇게 간단하게 모아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산, 그리고 이제 비유동자산, 부동산은 얼마나 있냐,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그리고 부채는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이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요거는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아까 종속기업이 228개 정도 있다 했잖아요. 그 중에 소유주 지분만큼의 자본을 인식한 겁니다.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또 깊이 들어가면 너무 이게 어려운 내용이라, 어쨌든 내가 투자한 지분만큼 자본을 인식한 거다. 그게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입니다. 그래서 비지배 지분은 내가 100% 소유를 안 한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 비지배 지분을 따로 구분을 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따 말할 이제 ROE라는 그 지표를 계산할 때 요 소유주 지분 요거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매출액은 300조. 예, 아까 나왔죠. 영업이익은 와 엄청나죠. 얼마예요? 32조. 순이익은 34조. 2조 정도 더 플러스가 됐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2024년도에 삼성전자가 어마무시한 영업이익과 돈을 벌어들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네요. 오케이,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이 가능한데 이거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약간 좀 넘어가 보면 좀 이상하죠. 예, 2022년도에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더 좋긴 했어요. 보세요. 2022년도에는 302조를 벌었네요. 와, 진짜 미친 회사 아닙니까? 영업이익은 43조. 24년도 32조 하나 했지만 사실 2022년부터는 이보다는 한 11조 정도 줄어든 영업이익이네요. 예. 사실상 2023년도에는 완전 죽을 썼죠. 2024년도에 조금 회복된 기미가 보입니다. 근데 영업이익은 여전히 좋지가 않다. 예. 그만큼 비용이 늘었다는 뜻이겠죠. 이때부터 달러가 굉장히 셌기 때문에 수입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감안히 해서 비싸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분석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압도적인 성과를 내는 CEO가 되시려면 뭐 같이 공부하시다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런 내용들. 연결재무제표는 228개 종속회사의 모든 데이터가 같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연결재무제표고요. 별도 재무제표는 삼성전자 기업 하나만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확하지 않죠. 예, 실질적으로 내가 그 지분이 있는 만큼 수익을 또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이죠. 예, 뭐 저희가 회계 시간은 아니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제표 간단히 좀 보고 넘어가죠. 요약 재무제표에 보셨던 내용들이 좀 자세하게 풀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산은 얼마인지, 비유동 자산은 얼마인지, 이런 거 전부 다 다루게 되면은 여러분 오늘 이 강의가 기업 분석 강의가 한 강의로 안 끝나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정도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는 기업 분석할 때 자산보다 손익계산서를 많이 봅니다. 매출은 얼마 정도 했는지, 예, 매출 원가가 얼마인지 이런 거, 네, 이런 것들을 저는 자세히 보는 편이에요. 매출 총 이익이 얼마인지, 네, 이런 내용들을 저는 자세히 보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업이익은 얼마인지, 제일 중요한 지표가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이 뭐냐면 주요 사업부, 아까 4개의 사업부가 있었잖아요. 4개의 사업부로 인해서 얼마나 돈을 벌었냐, 예,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정도만 여러분 꼭 좀 확인하시면 좋다. 기업 분석을 하실 때, 그래서 뭐 더 나아가면 영업이익률이라던가 이런 것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순이익도 꼭 봐줘야겠죠. 영업이익하고 약간 다른 거는, 단기순이익은 그 사업 외 수익이 있어요. 뭐 금융 투자를 통해서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데, 기타 수익으로 얻는 것까지 다 포함한 게 단기순이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영업이익보다 지금 2조 정도 더 플러스가 됐잖아요. 네, 요게 이제 금융 수익을 올린 거죠. 환차익이나 이런 것들을 올렸기 때문에 삼성전자 그 단기순이익은 2조 정도 더 플러스가 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뭐 포괄손익 계산서 뭐 이런 것들 순이익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준 거고요. 뭐 굳이 여러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뭐 자본면도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결 흐름표. 네, 영업활동 현금 흐름, 현금 흐름이 어떠냐, 실질적으로 현금 흐름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 표가 따로 있냐면, 여러분 손익계산서 이런 거는 지금 그 영업이익이 32조가 찍혀있지만 실제로 32조가 2024년 말에 삼성전자의 계좌에 찍혀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기록이죠. 기록이고, 실질적으로 현금 흐름은 요겁니다. 요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72조래요. 와,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진짜 많은 돈을 창출을 했네요. 영업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뭐 투자활동을 하는데 85조를 썼어요. 투자활동에. 영업활동으로 돈 번 거 다 날려버렸네. 예, 이 정도는 이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85조나 했다는 게 역대급 투자를 했네요. 그렇죠? 지금 3년치를 보여주는 건데, 재무활동, 투자활동 말 그대로 정말 돈을 투자한 거죠. 뭐 금융상품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 유형자산의 취득 같은 거 보니까 이제 카펙스 같은 거, 시설 같은 거 투자한 것도 다 들어가는 것 같고요. 재무활동은 말 그대로 뭐 이런 거죠. 금융상품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배당금 지급했거나 이런 것들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최대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려봤는데, 또 연결제표 주석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런 애들이 또 굉장히 좋은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당장은 눈에 들어오시지 않겠지만 어려운 용어들도 많고, 그런데 기업 분석을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계속 훈련을 하실 계획이라면 연결 재무제표 주석을 보시면서, 예를 들어서 손익계산서 보면은 매출액의 주 92라고 나와 있죠. 주석 29번을 가라는 뜻이에요. 그럼 주석 29번 가볼까요? 그러면 매출액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이렇게 써놓습니다. 감가상각비라던가 이런 거, 영업이익이라던가 무형자산 상각비라던가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왜 중요하냐면, 이따 저희가 계산할 에비타라는 지표, 그 지표를 계산하는데 여기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큰 숫자를 하진 않고요. 간단하게 제가 예시를 들어놨어요. 이따 같이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매출액을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게 주석에서 표현을 이렇게 해놨어요. 네, 그래서 주석만 여러분이 이렇게 보셔도 굉장히 또 이 매출액에 관련돼서 깊은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 그렇죠?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는 거죠.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주석의 역할인데, 이 주석을 읽다 보면은 이 재무제표에 간단하게 표현한 숫자들을 더 자세하게 왜 그 숫자가 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얘기를 했는데, 내가 사업보고서를 보고 한 기업의 분석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이 사업의 내용 부분, 요 7가지 영역을 꼭 보시되, 뭘 보라고 제가 특히 말씀드렸죠? 이 7번 기타 참고사항, 기타라고 써놨지만 사실상 노다지인 요 품목 꼭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재무에 관련된 상황, 이제 요약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 이 5가지 정도는 한번 보시되, 뭐 다 보실 필요 없이 손익계산서라고 현금 흐름표 정도만 보시면 된다. 손익계산서가 사실상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사업보고서, 다트를 활용한 사업보고서 보는 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부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사업부를 인수하거나 기업을 인수할 때 정말 중요한 지표 2가지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표는 에비타가 뭐냐면 Earning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이거인데, 이게 뭔 말이냐면 요거예요.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그러니까 earning, 왜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을 차감하기 전에 영업이익이 이게 중요하냐면,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현금을 얼마나 벌어들이고 있냐를 체크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이 회사가 1년에 벌어들이는 현금이 적어요. 그러면 그 회사 내가 살 때 비싼 돈 주고 살 필요 없겠죠. 안 그러면 자산을 처분해서 내가 현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에비타라는 지표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영업이익 플러스 유무형자산 상각비, 요거를 합친 거예요. 감가상각비가 뭐냐면, 여러분, 명목상 비용이라고 해서, 우리가 왜 그 자동차나 그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감가상각비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동차든 유형의 물품이든 우리가 오랫동안 쓰면 쓸수록 어떻게 돼요? 낡아지잖아요.
낡게 되잖아요. 낡아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네, 이걸 잔존 가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가치가 떨어지는 그 물품들이 있어요.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들 중에. 그게 유형이든 무형이든 그런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들을 감가상각비 같은 거를 우리가 팔지는 않았지만 감가상각비로 미리 비용 처리를 미리 하는 겁니다. 그걸 감가상각비라고, 이걸 명목상품 비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금이 나가는 건 아닌데 회계장부상 비용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에비타를 현금 창출력을 진짜 우리가 계산하려면 그 명목 비용을 더해줘야겠죠. 실제 영업이익 플러스 유명자산 상각비를 더해줘야 제대로 된 에비타가 창출이 됩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활용할 때는 뭐 EV라는 걸 또 활용한다고 하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이 에비타라는 걸 이렇게 계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에다가 곱하기 몇 배, 뭐 2배, 3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업부 가격을 책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M&A 하는 거 기세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에비타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현금 창출력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고금리 시기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고금리 시기에 이제 기업들 쇼핑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 에비타를 잘 파악해 두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에비타에 몇 배를 줄 거냐, 이렇게 여러분 그냥 판단하시면은 간단하게 얼마 정도 내가 지불을 해야겠구나, 또 내 사업부를 팔 때도 이 사업부를 통해서 에비타가 이 정도 나오니까 내가 얼마 정도 가격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께서 대강적으로는 측정이 가능한 그런 공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ROE라는 자본 효율성 지표가 있습니다. 원래 ROIC라는 지표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기초 강의다 보니까 ROE라는 간단한 지표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거 마찬가지로 단기 순이익이랑 자기 자본을 이걸 나누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단기 순이익이 자기 자본 대비 단기 순이익을 얼마나 벌어들였냐, 내 자기 자본 어떻게 얼마나 활용해가지고 이익을 잘 창출을 했냐, 요 말입니다. 제가 이거 ROE 설명할 때 늘 비유를 드는 게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은행 이자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 은행에 1년 동안 적금을 부었더니 3% 정도의 이자를 준대요. 근데 기업에 내가 100만 원을 넣었어. ROE가 만약에 9%예요. 그러면 1년에 9% 이자 나오는 거랑 똑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이 개념이 맞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하시다. 예. 그러면은 은행은 3%밖에 안 주는데 기업에 투자했더니 9%씩 준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때요? 은행에 돈을 넣으실래요? 기업에 돈을 넣으실래요? 기업에 돈을 넣겠죠. 그래서 이 ROE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때요? 그 기업의 가치는 높아지죠. 그래서 ROE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산 증식 속도가 빠른 거예요. 단기 순이익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ROE가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ROE가 높은 회사일수록 사실 시장에서 가치 프리미엄을 받죠. 그래서 전설적인 투자자인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기업을 인수할 때 15% 이상 되는 기업들을 주로 봤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기업을 내가 매각을 할 거야. 그럼 어때요? 이 ROE를 높이면 여러분 좋은 가격 받을 수 있겠죠. 예. 자기 자본은 그대로인데 단기 순이익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때요, 여러분? ROE가 높아지니까 결국 단기 순이익을 높이는 게 중요하겠죠. 이 단기 순이익은 영업이익도 있지만 금융소득 같이 기타 이익도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자본 배분을 잘하는 기업이 ROE가 높아요. 자기 사업만 열심히 하는 회사가 있고 자본 배분도 열심히 투자하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이 기타 이익이 높은 회사들이 있어요. 영업이익도 높지만 그런 기업들이 이 자본 효율성이 좋은 거죠. 그래서 요 교육이 원하는 바도 사실은 대표님들이 돈을 벌면은 자기 회사 그 기업 운영에만 돈을 100% 또 쏟아 놓으시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 자본 배분 전략을 좀 시스템적으로 여러분이 익히셔서 공부를 하셔서 이런 정말 ROE를 좀 높이시는 그런 기업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래 엑시트할 때도 좋은 가격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기업을 살 때도 이런 것들을 참고하실 수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가상의 좀 그 수치를 가지고 한번 계산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2020 몇 년도에 자본 총계는 360조 원인데 영업이익은 6.6조를 벌어들였고 감가상각비가 이 중에 이제 유무형 포함해서 3.5조 정도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다고 쳐요. 그리고 단기 순이익은 6.7조 원이래요. 자, 요 네 가지만 알면은 에비타랑 ROE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에비타는 영업이익이랑 상각비 그냥 더하면 돼요. 그러면 약 10조 정도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연간 약 10조 원의 현금을 창출한다는 거예요. 이 A라는 사업부가. 그러면 1년에 10조 정도의 현금을 창출한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러면 얼마 주고 내가 이 사업부나 기업을 살 수 있을까? 여기서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2배를 줄 거냐, 3배를 줄 거냐. 네. 그쵸? 2배를 주면 내가 20조 원을 주고 이 회사를 사겠죠. 어마무시한 돈이긴 하지만. 두 번째로 ROE를 계산하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순이익은 6.7조라고 했으니까, 자본은 360조라고 했으니까 두 분 나눠버리면 돼. 그러면 1.86%가 나온대요. 이거 그냥 가상의 퍼센트예요. 진짜 삼성전자의 그게 아닙니다. 자, 1.86%면 어때요? 지금 은행 예금만 넣어도 3% 주는데 이게 삼성전자가 1.86%밖에 안 줘? 자, 그러면 이 회사는 자본 효율이 나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순이익이 너무 적은 거죠. 예, 이 자본에 비해서. 그래서 이럴 때 뭐 여러분 뭐 나쁜 마음을 먹으면 자본을 이게 떨어뜨리는 감자하는 경우도 있어요. 작은 기업들은 이렇게 해서 ROE를 인위적으로 올리기도 해요. 그거는 사실 나쁜 거죠. 부실 기업인 거죠. 이렇게 되면은 너무 자본 효율이 떨어진다. 자본이 많으니까. 돈은 많은데 뭔가 제대로 못 굴리고 있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내 회사의 가치를 올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업이익을 올릴 필요가 있다. 영업이익을 올리면 올릴수록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뭐 기타 이익이 아니라 내가 원래 하는 주요 사업, 뭐 삼성전자라고 한다면 핸드폰 열심히 많이 팔아가지고 영업이익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서비스 판매 기업이에요. 그러면 서비스 판매를 많이 하면 영업이익을 하면 할수록 당연히 좀, 그러니까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매출만 높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매출이 낮더라도 영업이익, 즉 영업이익률이 높으면 이렇게 좋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ROE도 여러분 보세요. 순이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통 작은 기업들은 자본금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수준이에요. 자본금은 잘 안 늘린단 말이야. 그러면 자본금이 2,000만 원 정도로 우리가 고정돼 있다고 했을 때 뭘 올리면은 우리 회사의 가치를 올릴 수 있어요? 순이익을 올리면 돼요. 순이익. 근데 순이익에는 제가 말씀해 드렸잖아요. 영업이익도 들어가지만 뭐 금융이익이라던가 기타 소득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업도 잘해야 되는데 이 기타 소득 부분이 뭐예요? 요게 자본 배분 영역이에요. 어찌 보면 영업이익 올리는 게 베스트기는 합니다. 늘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럴 때 이런 기타 수익들이 쿠션 역할을 해서 기업의 가치를 지켜준다는 거지. 그래서 너무 사업에 재투자만 100% 하실 게 아니라 기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요번 우리 강의를 또 들어보시고 나름대로 여러분 공부를 더 하시면서 방안을 찾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분석 오늘 저희가 같이 해봤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회사의 기업의 가치도 올리고 또 가치평가를 제대로 해서 사업부라든가 회사를 인수하실 때 요 기업 분석 방식을 좀 활용을 해보셔라. 더 많은 방식이 있습니다. 뭐 현금 할인 방식이라든가 이런 방식도 있는데 그런 어려운 모델을 사실 활용할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워렌 버핏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에비타라든가 ROE 같은 것만 활용해도 제대로 된 가격을 주고 여러분 사실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의 기업을 제대로 된 가치를 가지고 판매를 하실 수가 있고. 물론 요거는 이제 비상장 회사의 경우에 이렇게 좀 하는 거고, 사실 상장 회사는 이제 주식 가격이 나오잖아요. 시가총액으로 나오니까 상장사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을 주당 얼마 주고 살 거냐 이런 식으로 하기는 하지만 비상장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마케팅 막 태워가지고 매출만 역대급 찍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자본 배분 잘 하셔가지고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을 올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회사의 가치를 올리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강의 들어보셨으니까 관심 있는 기업들 뭐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은 투자하고 계시는 회사들 이제 다트에 들어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종사하고 계시는 그 산업의 리딩 기업, 1등 기업,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이 있다면 우리나라 기업만 가지고 제가 사업 보고서 보여드렸는데 미국 기업도 볼 수 있어요. SEC에 들어가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 저랑 잠깐 삼성전자 해봤지만은 숫자가 커서 저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여러분 진짜 실제로 이거를 해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 생각이 들고요. 사업보고서 다운로드하고 AI 활용하시면 더 쉬워요. AI 활용하셔가지고 야, 이 회사 에비타 계산 좀 해줘. 숫자는 더블 체크 해보시면서 꼭 한번 에비타랑 ROE 한번 산출해 보시고요.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 이제 사업을 오랫동안 몇 년 오랫동안 하시고 재무지표가 있는 회사들인 경우에는 에비타 ROE를 직접 산출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재무제표 보시고 한번 여러분도 해보시고 우리 회사의 에비타는 얼마인지 ROE는 얼마 정도인지 한번 여러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으로 경영하지 마시고 숫자와 데이터로 압도적인 경영성과를 올리는 CEO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요 우리 자본 배분 강의의 핵심 중에 핵심, 꽃 중에 꽃인 산업 분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업 분석이 가능해야 산업 분석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기업 분석 요번 강의 들어보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 많으시죠? 예,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도 나오고 혹시나 이해가 다 안 되셨으면 다시 여러 번 수강을 하시고 보시면서 기업 분석을 일단 마스터 하시고 산업 분석으로 넘어오십시오. 그냥 산업 분석 넘어오면 여러분 진짜 엄청 어지러우실 거예요. 기업 분석이 마스터 됐다는 생각하에 제가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강의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업 분석, 산업 분석은 무조건 해내셔야 돼요. CEO가 압도적인 경영자가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셨으면 반드시 이 두 가지의 산을 넘어가셔야 됩니다. 예, 꼭 넘어가세요. 하실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도 했는데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꼭 포기하지 마시고 어려우면 저한테 링크드인이라던가 메일도 괜찮으니까 물어보시어 가면서 또 AI 활용하시면서 꼭 기업 분석 먼저 마스터 하시고 5강으로 넘어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산업 분석에서는 이제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의 산업 분석 방식을 가르쳐 드릴 거고, 그리고 밸류체인, 이게 이제 저희 DCG가 하고 있는 좀 특장점이라고 하죠. 사업의 생태계를 분석하는 겁니다. 요걸 통해서 이 산업 생태계 분석을 통해서 우리 회사가 위치해 있는 위치도 볼 수 있고요. 또 산업의 트렌드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거든요. 자, 오늘도 긴 시간 되게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었을 텐데 끝까지 집중해서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4강 마스터 하시고 5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